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바탕으로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월급쟁이에서 3년간 부동산 투자에 매진해 20억의 순자산가가 되고 지금은 100억의 파이오족이 된 월급쟁이 부자들의 강사 너나이의 실전 투자 기록입니다. 저자 너나이는 첫 투자에 나서기 전 경제 및 투자 관련 도서를 100권 이상 읽었고 10여 개의 강의를 수강해 부동산 투자의 이론과 지식을 쌓아나갔다고 합니다. 그 기간 50명 이상의 투자 동료를 만났으며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1장 왜 투자해야 하는가에서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노후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첫걸음은 주식, 부동산, 금, 달러 같은 생산 자산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정보 대칭과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정보를 잘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는 내가 가진 자본 외에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황금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투자 수단, 본인이 사게 될 생산자산의 특징을 공부해서 그 특징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라. 여기에서 저평가란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향, 동층, 내부 상태 등에 의해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평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공부와 현장 경험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공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저자는 누구나 투자 역량을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지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 수험생처럼 주변이 차단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루에 한 권, 적어도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발품에 달렸다. 더 많은 매물을 확인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다니기 위해서는 발품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부동산에는 발이 없으니 내가 직접 현장에 다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하우와 기술보다 중요한 건 다름 아닌 태도입니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말대로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부동산 이슈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그걸 선뜻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내가 좀 더 일찍 부동산 공부를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샀다면 지금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정말 대단하고 경제 관련 서적 100권 읽기 이걸 통해서 꾸준한 공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강의도 듣고 실전을 해서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 근데 좀 이 사람이 운이 좋았나? 운도 좋았어요. 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나. 근데 운은 노력이더라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험생처럼 공부를 했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점이 별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투자들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는 정말 더 투기다 해서는 안 될 거. 뭐 집은 주거 하는 곳이지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액수도 크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액수가 크지만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장점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서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알게 된 것이 돈이 있어야만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그래서 저는 올해는 부동산 해볼까? 돈이 없어. 내년 해볼까? 언제 돈을 모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당장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죠. 정말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많이 공부하고 현장도 정말 많이 가보고 또 이제 같이 공동으로 공부를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열심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한 속에서 투자를 오히려 더 부동산이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달라요. 부동산 투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통점을 먼저 짚고 싶어요. 네네.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의 책을 섭렵을 하고 그리고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단 부동산은 금액이 커야 되지만 주식은 소액부터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가를 반영하는 그 생산 자산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하고 적금하고 다르게 물가가 올라간 만큼 그 정도 가치 항상 올라간다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 실패했을 경우에 네. 데미지가 좀 크죠, 부동산.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까지 저지선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망해도. 맞아. 근데 주식은 원금 잠깐 손실. 폐지까지 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오르면 환급성이 너무 좋으니까 뽕돈 생겼다 생각하고 그거를 바로 바로 팔아서 다른 거를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투자하지 않고 홀라당 써버린다. 맞아. 네, 그런 집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다. 네. 눈을 떼면은 바로 그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쉽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갈아탄 경우가 많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남아도는 집이 7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직도 안 꺼져서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부동산에 있구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르지만 그 부동산의 단점은 세금이죠. 맞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세금이에요. 이 책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세금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제 부동산 그냥 우리 같이 한 채 산다, 두 채 산 사람은 또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주식의 또 장점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을 우리가 산다. 그럼 미국 주식은 그거를 가지고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세금도 굉장히 절세할 수 맞아요. 있고, 연금 계좌를 또 활용을 하면 연계해서 또 절세하는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주식이 주식이 장점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무엇을 적용해보고 싶은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입지가 좋은 저평가된 아파트를 네. 찾아라. 그래서 꼭 내가 서울에 가서만 이거 네. 해볼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네. 한번 가능하죠. 연습 삼아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무엇을 적용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뭐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죠. 네. 좀 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서적을 좀 더 읽어보고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라는 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 네. 같이 느껴져요. 항상 이런 책을 접할 때마다. 네.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경제신문 읽기를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신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씩 끊어서 대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 50%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아들 이름으로 경제신문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들이 그럼 나도 같이 볼까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바람직한. 네, 그날에 중요한 거를 찍어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열심히 읽게 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는 피해서 내가 올려야 되니까 또 다른 걸 또 찾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제신문 읽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달 동안 이 책을 읽어왔는데 이 책 읽으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내가 정말 경제에 무지했구나. 네. 네. 읽을 때마다 네. 저희가 뭐 다 아파트를 사거나 주변에 뭐 땅 사거나 이렇게 다 투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들을 내 사례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저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투자 물품을 찾기 좋은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거래가 뜸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 6월부터 8월 여름 중순까지 그리고 또 이제 수능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그때는 오히려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품들을 많이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꼭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데를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활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실제 실거주지를 사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유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오디오 클립을 몇 년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이 주식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경제 공부에는 끝이 없죠? 네. 다음 경제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노후와 관련된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파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 경제 시간도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